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이상우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또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요 가운데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남구의 장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요 예전에 그 산후조리원이나 돌봄센터에 공공기여 시설이 들어가게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시설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아,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돌봄센터가 공공기여 시설에 들어간다. 네, 진짜 공공기여 시설이 어떤 겁니까, 의원님? 우리 공공기여시설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 아파트를 짓거나 뭐 주상복합 같은 걸 지을 때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넣는 겁니다. 문화시설을 넣을 수도 있었고요. 또는 도로 같은 필수 시설들, 공원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공기여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김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와 지금 변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여 시설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위주로만은 안 된다. 어린이집은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지만 또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시설이라든지요. 처음 나왔을 때 케어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요새 엄청 비싸잖아요. 또 저희가 운영하면은 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면은 가격은 더 저렴해질 테니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시설들, 또 경로당 말고 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더 추가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산후조리원 돌봄센터가 공공기여 시설로 들어간 게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배우게 됐고요. 답변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볼 텐데 혹시 용기 내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다산동산의 용승호입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하신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야, 이상우 의원님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관심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제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 듣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급식에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뭐 다른 보육시설들을 케어를 할 수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 계신 영양사분들께서 그쪽에 실제로 실태 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 하시면서 점점씩 그 식문화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법도 개정이 돼서 어르신까지 같이 해서 어린이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로 바뀐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막상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뭐 이 정도 그거보다도 안 되는 수준도 받고 계시고 호봉도 차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의 키워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는데, 약자분들을 돕는 분들도 함께 가야 결국에는 건강한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실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정부가 사실 좀 방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해달라. 촉구 결의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다니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어떻게 뭐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일선에서 직접 시민분들과 또 소통하고 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다 보니 눈에 띄고 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정말 든든하게 해주시길 부탁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상우 의원님께서 직접 출제를 해주시죠. 뭐 저희가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 불편을 꽤 겪는 문제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환경 오염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좀 환경에 좋은 걸로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걸기도 하고요. 뭐 어느 동네 가면은 뭐 어느 무슨 뭐 새마을 뭐 이런 곳에서 축하합니다 이런 거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네, 저기 앉아 계신 분, 네, 자, 마이크 건네드릴 테니까 당당하게 정답을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요? 현수막. 현수막. 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현수막이 문제긴 해요. 그죠? 예, 홍보로선 좋습니다만 그 뒤처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현수막이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은 PVC라고 하죠. 그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내려와서 하천도 오염시키고 여러분들도 언제 또 호흡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일 또 땅에 묻는다고 해서 바로 썩지도 않고 몇백 년 걸리고 태우면은 뭐 엄청 검은 유해가스가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천들, 현수막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가격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온 그런 현수막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가 뭐 유기농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난립하게끔 하지 말고 친환경 현수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정답이었고요. 감사해요. 지난해 서울시에 최초로 개관한 고립 은둔 청년 전담 기간이 올해 9월 1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기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서울 청년 웃음센터, 그리고 2번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 3번 서울 청년 놀이센터입니다. 자, 1, 2, 3번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아직 손 드는 분이 자, 가운데 번쩍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번 서울 청년 웃음센터. 틀렸습니다. 자, 바로 뒤로 마이크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기지개 센터.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용기 내주셨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바로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상품은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왜죠? 1번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2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솔직한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일단 저희가 상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 예, 이곳이 올해 9월에 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상우 의원님. 예, 자꾸 너무 좀 딱딱한 얘기만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관심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고립운둔 청년이라고 하죠. 예전에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서 10년이고 뭐 20년이고 안 나와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도 발전을 급격하게 이루면서 학교에서 마음을 다쳤거나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을 다쳤거나 이런 분, 그럼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께서 방 안에 들어가셔서 밖으로 나오시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케어를 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움츠려든 몸을 쫙 피는 기지개라고 하죠. 이 기지개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는, 방문 앞으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지개와 같은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를 만들었고요. 올해 1년 작년 8월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밖으로 나오는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센터 안으로까지 모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 또 자립을 위한 그런 교육들까지도 개척하면서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욕심보다는 용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분들을 잘 살펴야 또 우리 서울시가 건강한 서울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청년 기지개 센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